반갑습니다. 허니잼입니다. 영상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를 남겼지만 한동안 대박엔 세일 기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 매일 영상으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왜 지금 테슬라를 대박엔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는지, 분명히 확인 가능한 테슬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왜 테슬라의 주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세일 기간을 제공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올해까지 테슬라와 S&P 500의 주가 흐름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 아주 짧은 약간의 할인 기간 이후에 다시 원상 복구를 하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올해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테슬라의 자율주행 버전 14.3이 공개되었으며, 또한 네덜란드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슬라의 주가는 이런 호재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월 테슬라 주가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일 수 있는 재미난 패턴이 있는데, 보통 4월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부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다가 5월 혹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패턴은 2024년부터 반복되고 있는 패턴인데, 2024년부터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인도량입니다. 2023년까지는 전년 대비 37% 혹은 많이 성장할 때는 87%라는 엄청난 인도량 증가를 보여주었는데, 2024년 같은 경우 사실상 전년도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2025년 같은 경우 오히려 8.6%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인도량이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시작한 해가 2024년이고, 이때부터 이상하게 상반기 테슬라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1분기와 상반기에 테슬라의 주가를 흔들 수 있는 노이즈가 활개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산업은 계절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차량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가 4분기이고 1분기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차량 판매 대수가 높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과거 2023년까지는 이런 계절성이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매년 30%, 50%씩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같은 해 안에서 1분기에 판매량이 조금 낮았다 하더라도 작년과 비교해보면 더 높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인도량과 관련해서는 노이즈가 활개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자동차 산업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계절성을 이용해서 테슬라와 관련된 노이즈를 만들기가 너무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이즈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분기에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인도량을 보게 되면 예상치보다 낮았다, 실망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실망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라는 것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도되는 차량 같은 경우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수치와 수출하는 물량이 함께 집계가 됩니다. 이 중 수출 물량 같은 경우 중국에서 배가 떠나게 된다면 바로 집계가 됩니다. 즉 3월에 유럽에 판매되기 위해서 집계된 이 수출 물량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테슬라가 발표하는 1분기 인도량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 3만 대의 차량이 벌써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수출 물량을 보게 되면 작년과 비교해서 아주 크게 늘어났으며, 사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3월에 높은 수출량을 기록하는 이유는 중국 내에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같은 분기에 인도량을 기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부분의 수출을 매분기 첫 번째, 두 번째 달에 집중을 했으며, 세 번째 달의 수출 물량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 전략을 취하게 되면 매 분기 판매되는 차량이 모두 다 집계되게 하는 효과는 가져오지만,
한 분기 3개월 동안 골고루 수출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첫 2달 동안 수출이 집중되기 때문에 선박 비용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매분기 마지막 월에 수출을 균등하게 진행하게 된다면 이때 진행된 수출 같은 경우 다음 분기 인도량으로 집계 되지만 선박 비용과 관련된 최적화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테슬라를 오래 지켜본 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분기, 2분기 이런 인도량 혹은 다양한 노이즈가 테슬라를 공격하는 패턴은 현재 3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인도량이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근본적인 이유 역시 2026년 크게 바뀌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테슬라의 수익 구조가 바뀔 뿐만 아니라 자동차 판매량 역시 보일 수 있게 되는 해가 2026년입니다. 자동차의 절대적인 판매량 수는 장기적으로 보면 중요도가 더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시장이 중요시 여기는 수치인데 이 수치마저 2026년 상당히 의미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자율주행, 로보택시, 무감독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이 다가오는 4월 22일 어닝콜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되고 있는 테슬라의 FSD입니다. 현재 도로 상황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운전하는 게 맞는 운전인지 사실 현지인이 아니면 상당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도로의 차선이 저렇게 중복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차선이 공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자전거와 자동차가 똑같은 도로를 공유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복잡한 도심에서 또 티켓을 끊고 있는 경찰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도로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차 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도로 같은데 유럽에서 주행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주행 난이도가 높은 유럽, 네덜란드에서 공식적으로 FSD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테슬라 S와 X 자율주행이 시작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유럽에서 테슬라 차량 판매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너무나도 뻔한 상황입니다. 지금 영상 같은 경우 네덜란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해전 교차로라고 소개된 영상입니다. 다만 실제 난이도를 봤을 때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버튼 하나만 눌렀는데 새로운 국가 전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규제만 허가된다면 유럽 전체, 아프리카 그 어디라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현재 네덜란드에서 사용 가능한 FSD 같은 경우도 14.3과 동일한 버전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덜란드 차량국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를 공개합니다. 이 문서에 나온 내용 중 핵심 내용만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는 네덜란드에서만 테슬라 자율주행이 사용 가능하지만 향후 유럽연합 전체로 승인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차량국이 유럽위원회에 유럽연합 전체에 대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 모든 회원국이 이 신청서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고 만약 여기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획득하게 된다면 유럽 전체에서 테슬라 FSD 감독 버전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차량국 같은 경우 네덜란드에서 테슬라의 FSD가 잘 작동한다면 유럽에서도 잘 작동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네덜란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꼼꼼한 과정을 거쳤는데 그 꼼꼼한 과정을 거쳐서 네덜란드에서 승인을 받으니까 허가 과정까지는 힘들었지만 허가 이후에는 테슬라 자율주행 능력을 대변해주는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네덜란드를 통해서 EU 전체에 적용되는 UNEC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유럽연합 국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처럼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지만 여전히 유럽연합 규정을 따르는 국가들 역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유럽에 위치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량이 과거처럼 폭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특징인 계절성 때문에 매 1, 2분기 인도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노이즈에 휩쓸리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까운 지난 2, 3년간의 현실이지만 그 시기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202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점은 이제 단순히 뛰어난 감독형 자율주행이 아니라 무감독 자율주행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14.3 같은 경우 마치 지각을 가진 것과 같은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4.3 버전의 자율주행 역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무감독 자율주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이다 라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도 자율주행이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세련미를 더할 것이며 버전 15 같은 경우 비감독 상태, 무감독 자율주행과 복잡한 상황에서도 인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안전성을 갖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무감독 자율주행이 또 연기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테슬라 투자는 특정 시점에 베팅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무감독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으며 테슬라의 기술과 비교했을 때 2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업과의 격차 자체도 한없이 큰 기술입니다. 서로 2등을 자처하는 기업들은 많지만 테슬라처럼 실제 주행 자료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현재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독보적인 기술을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미지의 영역에서 무감독 자율주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며 어느 시점부터 이를 무감독 자율주행이라고 부를지는 사실 그 누구도 명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람과 똑같은 사고 비율이 발생할 때 이를 무감독 자율주행이라고 불러야 할까? 혹은 10배, 혹은 100배. 사실 여기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최초이기 때문에 임의의 특정 선을 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시점부터 무감독 자율주행이 시작된다 라는 것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테슬라가 무감독 자율주행을 시작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며 테슬라를 제외한 그 어떤 기업도 테슬라가 아닌 다른 기업의 자율주행 능력과 테슬라의 자율주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100억 마일 자율주행 데이터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 100억 마일 자율주행 데이터와 무감독 자율주행을 연관 지어서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정확하게 100억 마일을 달성하는 순간 무감독 자율주행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론은 지금까지 상당히 높은 정확도의 직감을 꾸준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직감에서 중요한 것은 아주 세부적인 수치가 아니라 그 방향성이었습니다. 일론이 말한 이 100억 마일 데이터 역시 정확하게 100억 마일은 아닐 수 있지만 100억 마일 수준, 즉 1000억 마일보다는 적고 100억 마일보다는 이상이지만 그래도 100억 마일에 가까운 수준에서 무감독 자율주행을 성취할 확률이 높다라는 그 직감을 공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직감은 결국 정확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절대 다수였습니다. 매년 상반기 테슬라와 관련된 노이즈는 극성을 부리고 이때 테슬라의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이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테슬라의 차량이 많이 안 팔릴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전기차 지분율까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미국 내 보조금이 사라지자마자 테슬라의 지분율이 크게 점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분기 미국 내에서 팔린 모든 전기차를 보게 되면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브랜드의 전기차를 합쳐도 테슬라보다 더 낮은 수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격차는 훨씬 더 가팔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자율주행과 관련된 실제 순이익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작년부터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 지금 또 유효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유럽에 퍼지기 시작하고 또 유럽의 자율주행 법률을 참조하는 모든 국가로 퍼지기 시작할 때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테슬라의 인기는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수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몇십 퍼센트 테슬라 주가는 크게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지금 당장 눈앞에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난 5년만 봤을 때는 현재 테슬라 주가가 S&P 500 지수조차 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이 기간을 6년으로 바꾸게 된다면 이 수치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되지만 그래도 무려 5년이나 되는데 지수조차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분명 아쉬운 요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이는 단순한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되게 됩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두 번의 대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대상승이 일어날 때마다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10배 수준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몇십 퍼센트 때문에 주가 때문에 테슬라가 좋다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테슬라의 주가가 배수로 상승하는 순간이 현실 세계 AI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시기이며 그 시작이 지금 또 시작되었고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지금 이 순간 이 몇십 퍼센트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며 다양한 노이즈를 퍼나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내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테슬라의 대박앤세일, 어쩌면 지금이 가장 큰 대박앤세일 구간일 수도 있고 혹은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전 세계에서 일상이 된 순간, 무감독 자율주행이 일상이 된 순간 지금을 돌이켜보면 정말 엄청난 박앤세일 구간이었다라고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